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든 숨을 죽이고 뒤를 비켜주는 존재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모양, 도베르만이었다. 부욤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마치 날카롭게 벼려낸 흑요석 단검처럼 다잉목하고 살벌한 위험을 내뿜었다. 융진하는 짧은 검은 털 아래로 근육의 약동이 드러났고 날카롭게 선 뒤와 뾰족한 주둥이는 일말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의지의 표현 같았다. 도베르만을 사랑하는 이들이 찬미하는 그 위험한 뒤품마저도 우영에게서는 고고함보다는 냉혹한 전사의 살기가 느껴졌다. 주일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우영에게 그는 비싼 사료와 넓은 정원을 제공하는 관리자에 불과했다. 그들 사이에 따뜻한 마음의 교류나 스킨십은 없었다. 우영은 늘 고독했으며 그의 세계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경계심과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런 무영과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너무나도 대조적인 생명체가 마주하고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나 되었을까? 아직 어미 개의 존 냄새가 나는 새하얀 강아지. 응? 진돗개 새끼였다. 세상이 갓 나온 솜털처럼 부드러운 인털. 그리고 불안한 듯 작게 떨리는 몸. 어미와 산책하던 중 호기심에 잠시 한눈을 팔다가 길을 잃고 만 것이다. 낯선 아스팔트 길, 익숙한 풀냄새도 어미의 다정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강아지는 온몸을 감싸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이 작은 생명을 보리라고 부르자 보리의 검은 눈동자는 눈물로 젖은 듯했지만 그 안에는 진돗개 특유의 긍지가 가늘게나마 깃들어 있었다. 무영이 보리를 발견한 것은 여느 때와 같은 밤 순찰 시간이었다. 낯선 흰색의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영역에 나타난 것을 그는 즉각 위협으로 간주했다. 우연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났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사냥감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나 들을 법한 마지막 소리에 가까웠다. 우연의 온몸이 팽팽하게 긴장했고 앞발은 땅을 단단히 움켜쥐며 언제든 뛰쳐나갈 태세를 갖췄다. 그의 시선은 오직 보리의 작은 몸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보통의 개라면 그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거나 즉시 배를 보이며 복종의 뜻을 표했을 따위다. 하지만 보리는 달랐다. 물론 갈대처럼 온몸을 떨고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아넣는 본능적인 쿵토 반응은 보였다. 그러나 보리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기묘한 행동을 취했다. 앞발을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어설프게 놀자는 자세를 취하려 한 것이다. 이는 개가 놀고 싶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 마주한 극심한 공포에 어찌할 바를 몰라 어미 개나 형제들과 장난치던 기억을 본능적으로 떠올린 것이리라. 그 기묘하고 순진무구한 몸짓은 무영의 분노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무영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이 작은 존재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모욕 그 자체였다. 으르렁거림이 멎고 난나의 정적이 흘렀다. 네 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그 순간 무영의 입술이 들리며 날카로운 송곳니가 번뜩였다. 더 이상의 경고는 없었다. 무영의 뒷다리 근육이 폭발적으로 수축했고 그 검은 몸은 화살처럼 볼리를 향해 돌진했다. 거대한 몸집이 힘없는 강아지를 짓뭉개기까지는 1초도 걸리지 않을 터였다. 주위에 있던 몇 안 되는 행인들이 숨을 삼켰고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질렀다. 모두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한 그때 무영의 주둥이가 보리의 목덜미에 닿기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번개처럼 움직이던 무영의 몸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허공에서 멈춰섰다. 리다리가 어색하게 땅에 착지했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삼킬 듯이 타오르던 흉포 한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혼란과 고뇌가 떠올랐다. 그것은 분노나 경계의 눈빛이 아닌 무언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듯한 눈이었다. 왜 그는 멈췄는가? 무엇이 그 무자비한 사냥 본능을 한순간에 마비시켰는가? 우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동도 없이 그저 발치에서 가냘프게 떨고 있는 흰 털 뭉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모영의 코끝을 스친 것은
단순한 강아지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먼 옛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운명적인 비극의 날에 맡았던 결코 잊을 수 없는 향기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속에서 무영의 거대한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 내면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조금 전까지 볼일을 향했던 펄펄 끓는 쌀이는 완전히 사라지고 동제불능의 혼란과 고뇌가 그를 지배했다. 그의 코 깊숙한 곳, 일반적인 후각과는 다른 기억을 관장하는 원시적인 기관이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보리의 몸에서 풍기는 향기는 그저 강아지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영의 뇌리에 있는 녹슨 기억의 문을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억지로 비틀어 활짝 열어서 찼다. 세상의 풍경이 흐려지고 무영은 속수무책으로 과거의 어느 날로 끌려 들어갔다. 그가 지금의 무영이 되기 전 그는 레오라는 이름의 행복한 뒤였다. 지금처럼 차갑고 텅 빈 정원에서 고독하게 살지 않았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마당과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평범한 가정이 그의 세상 전부였다. 그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그를 사랑하고 아껴주던 미소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다. 미소는 레오의 모든 것이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레오의 목을 끌어안고 잠에서 깼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레오를 찾아 간식을 나눠주었다. 레오는 미소의 충실한 기사였고 둘도 없는 친구였다. 미소의 작은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감촉,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레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세상에는 또 하나의 소중한 존재가 있었다.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암컷 진돗개 설이었다. 설이는 레오보다 한 살 어렸지만 누구보다 현명하고 다정했다. 레오가 미소의 기사라면 설이는 미소의 작은 그림자였다. 두 마리는 종의 벽을 넘어 완벽한 한 쌍이 되었다. 크고 힘센 도베르말 레오와 유연하고 우아한 진돗개 설이. 레오는 언제나 그 힘으로 설이를 지켰고 설이는 그 다정함으로 레오의 거친 마음을 달랬다. 그들은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고 하나의 밥그릇을 나눠 썼으며 쌀쌀한 밤에는 서로에게 몸을 기대고 잠들었다. 레오의 기억 속에서 나의 몸에서는 언제나 비겐 뒤의 흙냄새와 따스한 햇살이 섞인 듯한 특별한 향기가 났다. 그것을 레오에게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향기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다. 비극은 예고 없이 가장 무자비한 형태로 찾아왔다. 어느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낡은 전선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집 전체를 삼키는 거대한 화마로 변했다. 유독가스와 타는 냄새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예리한 후각을 가질 네오와 살이었다. 네오는 본능적으로 미소의 밤으로 달려가 필사적으로 짖으며 문을 긁었다. 그 필사적인 울음소리에 미소의 부모님이 잠에서 깼고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불길이 거실을 집어삼키고 검은 연기가 폐를 태웠다. 미소의 아버지는 미소를 팔에 안고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비명만 질러댔다. 그 혼란 속에서 레오는 필사적으로 서리를 찾았다. 서리는 것이 구석 소파 밑에서 공포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다. 레오는 달려가 함께 밖으로 나가자고 재촉했지만 서리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우르르 하는 굉음과 함께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레오와 서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타오르는 목재와 잔해 너머로 업에 질린 서리의 눈동자가 보였다. 레오는 미친 듯이 잔해를 파헤치려 했다. 뜨거운 불길에 발바닥이 대고 살이 타는 듯한 격통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서리를 구해야 해.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목덜미를 낚아챘다. 이소의 아버지였다. 레어, 안 돼. 밖으로 나가야 해. 남자의 필사적인 외침과 함께 레오는 석스무책으로 집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는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다. 안 돼. 서리가 아직 안에 있단 말이야. 필사적으로 돌아본 불타는 집.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비친 것은 불길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서리의 애처로운 모습과 양드 속에 희미하게 퍼지는 그녀의 짙은 향기, 그리고
모든 것을 뒤덮는 끔찍한 굉음이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레오의 세계는 무너졌다. 와, 가족은 무사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고 화재로 인한 슬픔과 트라우마 속에서 더 이상 레오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 특히 레오를 볼 때마다 그 끔찍한 밤과 구하지 못한 서리가 떠올라 너무나도 괴로웠다. 결국 레오는 다른 곳에 맡겨졌다. 몇 번의 파양 끝에 현재의 주인이 그를 거두었다. 그는 레오의 충성심이나 마음의 상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도베르만이라는 견종이 가진 위압감과 경비견으로서의 능력뿐이었다. 그는 레오에겐 무영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그의 공격성을 더욱 부추겼다. 레오는 즉거 무영이 태어났다. 그는 마음을 굳게 닫았다.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 어, 다시는 누구도 지키려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다. 사랑하고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을 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상실의 고통뿐이라는 것을 벼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의 공격성은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 본능이었다. 특히 다른 개들은 행복했던 시절의 서리를 떠올리게 해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한 뒤낙인 세월 끝에 그 끔찍했던 날의 향기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말치에 있는 작은 진돗개 강아지에게서 풍기는 향기는 단순히 비슷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서리가 환생한 것처럼 그의 기억 가장 깊은 곳을 똑바로 꿰뚫는 바로 그 향기였던 것이다. 두영의 뇌는 공격을 명령하고 있었지만 마음과 영혼은 서리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공격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그저 발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떨고 있는 작은 존재와 그 존재가 불러일으킨 지옥 같은 과거의 기억 사이에서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두영이 과거의 악몽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또 다른 주인공이자 이 모든 사건에 숨겨진 열쇠인 존재가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뒤를 강아지, 소리의 어미기다. 어미, 진돗개의 이름은 소리였다. 소리는 3살배기 암컷 진돗개로 인근 공원과 가까운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고 있었다. 새하얀 털과 곱게 뻗은 콧날. 현명한 눈동자는 진돗개의 고귀함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지만 소리의 눈빛에는 언제나 어딘가 깊은 애수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향수가 서려 있었다. 한 달 전 소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5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애 중에서도 유난히 작고 호기심 많은 녀석이 볼이었다. 소리는 훌륭한 어미였다.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정성껏 몸을 핥아주며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새끼들을 돌보면서도 소리는 종종 먼 곳을 바라보곤 했다. 마치 이곳이 아닌 어딘가 걸어가야 할 곳이 있는 것처럼, 혹은 찾아야 할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그녀의 이런 행동에는 애처로운 과거가 있었다. 사실 소리는 현재의 주인에게 오기 전 끔찍한 사고를 경험했었다. 소리가 생후 1살 무렵 니어는 첫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 집에는 그녀를 몹시 예뻐해주는 소녀가 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 든든하게 그녀를 상해준 베오라는 이름의 검은 도베르만이 있었다. 그렇다. 소리야말로 그날 밤 화재 현장에서 레오가 구하지 못했고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설이 바로 그 개였던 것이다. 그날 무너져 내리는 잔해 속에서 서리는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다. 불과 연기 속에서 의식을 잃었지만 쓰러진 가구가 만든 작은 틈 덕분에 직접적인 불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소방대원에게 구조되었지만 리의 심한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사경을 헤매는 상태였다. 온몸의 신딸은 다 바렸고 피부는 처참하게 손상되었다. 첫 가족은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고 그 혼란 속에서 서리의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할 레오에 대한 자책감과 슬픔 속에서 그들은 단장의 심정으로 서리의 치료를 동물보호소에 맡기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서리는 수개월에 걸친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뎌냈다.
그 생명력은 경이로웠다. 하지만 화재는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돔의 화상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기억 상실이었다. 애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충격이 그녀의 뇌에 영향을 미쳐 화재 이전의 기억 대부분을 앗아갔던 것이다. 자신을 사랑해주던 소녀도 목숨 걸고 사랑했던 레오도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다. 이 머릿속에 남은 것은 희미한 이미지와 정체 모를 끄리움뿐이었다. 보호소에서 건강을 되찾은 서리는 소리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마음씨 좋은 주인에게 입양되었다. 새 주인은 서리의 과거를 몰랐고 그저 그녀의 몸에 남은 상처를 안타깝게 여기며 애정을 쏟았다. 소리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지만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때때로 꿈속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필사적으로 자신을 부르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기도 했고 불이나 연기 냄새에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아주 가끔 특정한 냄새, 예를 들어 비 온 뒤에 축축한 흙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조여오며 이유 모를 슬픔에 잠기곤 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네오에게서 풍겨오던 그녀의 기억 깊숙이 새겨진 희미한 향기였다. 그리고 오늘 소리는 여느 때처럼 마당에서 새끼들과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아주 잠깐 눈을 뗀 사이에 가장 작고 호기심 많은 보리가 반쯤 열려있던 대문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소리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본능적인 불안감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볼일을 찾아 나섰다. 어미의 후각은 놀라웠다. 소리는 아스팔트와 흙, 러단에 희미하게 남은 제 새끼의 냄새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리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냠대의 냄새는 그녀를 낯선 고급 주택가로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코는 아주 그립고 가슴을 조여오는 듯한 냄새를 포착했다. 그것은 동네 모든 개들의 공포의 대상인 그 사나운 도베르만 우영이의 영염 냄새였다. 그리고 그 강렬하고 위협적인 냄새 속에 공포에 떠는 제 새끼 보리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소리의 온몸에 흰털이 곤두섰다. 보성이가 그녀의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녀는 속도를 높여 냄새가 나는 곳으로 질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내 새끼를 지켜야 해. 어떤 위협 앞에서도 모퉁이를 돌았을 때 서리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거대한 검은 도벨만이 우와, 제 새끼의 눈앞에서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 마리 사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소리는 망설임 없이 두 마리 사이로 뛰어들 각오를 다졌다.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리는 기묘한 점을 깨달았다. 도베르만의 자세는 공격 태세가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가 아닌 깊은 고뇌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더욱 기묘하게도 그 도베르만을 본 순간 와우! 소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술렁였다. 잊혔던 기억의 조각,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그리고 가슴을 옥죄는 듯한 애틋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모르는 데 있단다. 어째서 저 그의 등이, 저 고뇌에 찬 눈빛이, 그리고 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그의 향기가 이토록 그리운 것일까? 소리는 본능의 경고와 정체모를 깜장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내 생명이 빚어낸 희미한 교착 상태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계속되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거대한 도베르만 무염은 움직이지 못하고 모성의 본능과 정체 모를 감정이 찢긴 진돗개 소리는 다가서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이 모든 긴장의 중심에 있는 것은 가장 작고 연약한 강아지 볼이었다. 자신을 죽이려던 포식자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멀리서 필사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어미의 모습을 확인한 보리는 극심한 공포에서 조금씩 풀려나고 있었다. 강아지의 세계는 단순하다. 복잡한 과거도 계산된 미래도 없다. 그저 지금 현재의 감각과 본능만 있을 뿐이다. 보리의 작은 머릿속에서
눈앞에 거대한 검은 개는 더 이상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크고 이상한 존재의 공포가 계시자 강아지 특유의 순진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소리는 떨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네 작은 움직임에 모형의 어깨에 근육이 움찔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모형의 앞발바로 옆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이 이야기의 전개를 완전히 바꿔놓을 행동을 취했다. 보리는 굳어있는 무영의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작은 혀로 그의 코끝을 낼름핥은 것이다. 그것은 오미엘이 어리광을 부리거나 형제와 장난치다 화해할 때 그가 자주 하던 순수한 애정 표현이었다. 도리에게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 그저 눈앞에 커다란 존재가 어딘가 슬프고 무서워 보여서 어미에게 배운 방법으로 위로했을 뿐이었다. 연간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보리의 따뜻하고 촉촉한 혀가 무영의 코끝에 닿는 순간 마치 강력한 전류가 무영의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듯했다. 그 작은 감촉과 함께 보리의 몸에서 풍기는 특별한 향기가 그의 뇌를 직격했다. 어깨에 닫혀있던 기억의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과거의 기억이 거대한 분수처럼 터져나왔다. 수많은 광경이 주마등처럼 무영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낯선 햇살 아래 거리를 흔들며 이쪽으로 달려오던 새하얀 진돗개. 하나의 밥그릇에 머리를 박고 정신없이 밥을 먹던 기어. 그의 커다란 몸에 기대어 잠들었을 때의 온기. 그리고 불길 속에서 그를 향했던 그의 애처로운 눈빛. 그 모든 기억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녀. 서리가 있었다. 그리고 서리가 장난스럽게 그의 코를 핥았던 순간도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매호가 훈련으로 지치거나 의소에게 혼나서 털이 죽어있을 때면 서리는 살며시 다가와 코를 핥으며 위로해주곤 했다. 그 작은 몸짓, 그 작은 담소리, 오랫동안 무영을 괴롭혀온 트라우마와 징후의 갑옷을 완전히 산산조각냈다. 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단순히 서리를 잃은 상실감만이 아니었다. 그 밑바닥에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있었다. 그는 서리를 지키지 못한 자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 분노를 세상에 퍼부으며 살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작은 존재, 의 강아지의 향기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서리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틀림없는 증거다. 서리는 죽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살아남아 새끼를 낳았던 것이다. 이 작은 생명은 서리의 일부이며 그녀가 담긴 희망의 상징이었다. 우영의 눈에서 아무도 본 적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넘쳤다. 냉혹하고 사나운 포식자의 눈에서 붉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아스팔트를 적셨다. 목구멍에서 나오던 위압적인 으르렁 가림에 이제 고통에 찬 한 느낌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거대한 몸을 낮췄다. 그것은 공격 태세가 아니었다. 무거운 몸을 완전히 땅에 밀착시켜 보리의 눈높이까지 낮추도록 배를 대고 엎드렸다. 그것은 도베르만이라는 견종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종과 경의의 표현이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소리의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저 거대한 도베르만의 행동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필사적인 울음소리와 제 새끼에게 보이는 마치 경건하기까지 한 그 모습을 본 순간 와우, 소리의 마음을 덮고 있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대. 굳게 녹슬어 있던 기억의 톱니바퀴가 미걱거리며 맞물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아주 커다란 검은 개, 언제나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존재, 위험이 닥치면 언제나 자신의 앞을 가로막아주던 든든한 등, 그리고 그가 자신을 부르던 이름, 서리. 그의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모든 기억의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둘의 공터, 찢어지는 아픔, 그리고 자신을 구하려던 그의 절망적인 눈빛. 소리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천천히
그러나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 발걸음은 더 이상 제 새끼를 구하려는 어미의 초조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찢어져 있던 잃어버린 반쪽을 향해 가는 연인의 발걸음이었다. 엘쉰더 않은 제 새끼와 그 앞에 경건하게 엎드린 검은 도베르만을 향해 나아갔다. 세상은 숨을 죽였고 시간은 오직 이 새 생명을 위해서만 흐르는 듯했다. 오래된 상처와 잊힌 약속이 마침내 다시 마주하는 기적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엎드려 있던 무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그의 눈동자는 다가오는 새하얀 진돗개의 모습을 온전히 담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과 희미하게 남은 화상 자국은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 살짝 갸웃거리는 목의 각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동자에 깃든 영혼은 그의 기억 속 서리의 것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홈이 아니다. 한것도 아니다. 그녀가 그의 서리가 정말로 살아있었다. 소리 아니 서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무영에게 다가갈수록 뇌의 향기가 더욱 선명해졌다. 우와, 그것은 그저 개의 냄새가 아니었다. 잊혔던 기억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히는 열쇠였다. 젊음의 강인함과 장난 뒤 그리고 그녀를 향한 무한한 애정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의 향기. 그녀의 기억 속 네오와 눈앞의 무영의 모습이 마침내 하나로 겹쳐졌다. 두 마리의 거리가 불과 한 걸음이 됐을 때 시간은 영원히 멈춘 듯했다. 무야만 엎드린 채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리의 목덜미에 코를 가져다 댔다. 그리고 깊이 아주 깊이 향기를 들이마셨다. 몇 년 동안이나 태우고 꿈속에서조차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던 바로 그 향기였다. 비겐 뒤의 흙냄새와 따스한 햇살이 섞인 듯한 그녀 발의 평온한 향기. 그 향기가 그의 폐를 채웠을 때 무영은 온몸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분노의 무게가 햇살에 녹는 눈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사리는 무영의 그 행동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나의 커다란 머리에 살며시 뺨을 디뎠다. 기억 속 네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단단한 근육과 온기가 그녀에게 남김없이 전해져 왔다. 그는 돌아왔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리워했던 잃어버린 세상의 절반을 그녀는 되찾은 것이다. 두 마리는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몸짓과 눈빛은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살아있었구나. 믿고 있었어.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다. 당신이 나를 살려줬어.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이 극적인 재회의 순간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작은 존재가 보리였다. 보리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미와 거대한 검은 그 사이에 오가는 강렬한 감정의 교류를 느낄 수 있었다.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 했던 무서운 존재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아장아장 다가가 서로 기대고 있는 두 마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무영의 커다란 앞발에 그 작은 몸을 비비며 안심한 듯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그 작은 행동이 상처 입은 두 영혼에게는 마지막 치유의 주문이 되었다. 무영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발에 기댄 작은 생명을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서리의 잃어버린 시간의 증거이자 고통을 이겨낸 새로운 미래의 약속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묶인 무영이 아니었다. 나는 소재이자 이제는 그녀의 새끼까지 지켜야 할 든든한 아버지가 된 네오인 것이다. 무영은 커다란 혀를 내밀어 보리의 등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 몸짓에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따뜻하고도 엄숙한 맹세가 담겨 있었다. 이 기적적인 광경은 이윽고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설화를 듣고 나온 무영의 주인과 사라진 소리와 볼일을 찾고 있던 소리의 주인이 거의 동시에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동네 어떤 뒤에게도
으르렁대던 그 사나운 도베르만 모양이 새하얀 진돗개 모자와 온화하게 기대어 몸을 맞대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모형의 주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개의 얼굴에 분노나 경계심이 아닌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 떠오른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제껏 무영에게 부여했던 사나운 경비견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예서리의 주인 역시 언제나 어딘가 슬퍼 보였던 소리가 저렇게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런 소리에게 자신이 모르는 깊은 과거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두 주인은 서로에게 다가가 자처지종을 물었고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맞춰져 갔다. 화재, 실종된 뒤, 기억 상실, 그리고 뒤잡절인 재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깊은 감동과 경외감에 휩싸였다. 헤이, 이것은 단순히 동물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매일 생사를 가른 시련과 강렬한 사모의 정, 그리고 운명의 이끌림이 빚어낸 하나의 서사시였다. 그날부터 무영, 수리, 그리고 보리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무영의 주인은 더 이상 그를 마당에 가두지 않았다. 하는 무영의 이름을 다시 레오라 불렀고, 두 가족은 마당 사이의 울타리를 허물어 레오와 소리가 언제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했다. 레오는 더 이상 동네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한순간도 소리와 새끼들 곁을 떠나지 않는 든든하고 다정한 수호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공격성은 눈 녹듯 사라졌고 그 대신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깃들었다. 소리는 마침내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시름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사랑하는 레오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매일은 그녀에게 더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된 보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실화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진다. 상처와 트라우마는 한 생명을 고립시키고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아주 작은 기억의 불씨, 낸 난댐 탄나의 몸짓 하나가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그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깊은 감정과 아픈 기억을 가진 존중받아야 할 개별적인 존재인 것이다. 레오와 소리의 이야기는 잊힌 약속과 기억의 힘이 빚어낸 기적의 위대함을 증명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고 그 사랑은 과거의 비극을 넘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레오와 소리의 이야기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기적적인 해피엔딩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다. 서로에게 기대어 평온을 되찾은 두 영혼과 그 사랑의 상징인 보리의 모습은 보른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재회는 끝이 아니라 더욱 깊고 장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서장에 불과했다. 그들을 갈라놓았던 비극적인 화재의 진실 뒤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를 쥔 인물이야말로 레오에게 첫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소녀 위소. 성장한 그녀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떤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화재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날 밤에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그들의 새로운 행복을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까? 그 충격적인 뒤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밝혀집니다.